13년 전 저는 침묵을 지켰고 이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 외향적이고 완고한 성격의 소녀였죠. 늘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었지만 12살이었던 그땐 반항기가 들더라고요. 저희 이웃은 걸스카우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전 이제 제가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던 켈리는 부모님께 사정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아꼈던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같은 12살짜리 아이들은 무서운 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께 케이티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케이티네 부모님께 얘기했고 우리는 계획적으로 12분간 케이티네 집에서 머물다가 우리만의 스릴 넘치는 캠핑을 떠났습니다. 켈리는 캠핑 장소를 루덴버그 숲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켈리랑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최근에 그녀의 생일이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평생 벗지 않을 유니콘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저희 이웃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캠프는 웨스트 에리아 숲 동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꽤나 멀리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진짜 캠핑 장비가 아닌 그저 베개 2개, 담요 1장, 작은 바비 텐트 하나, 손전등 하나, 그리고 하루분의 간식을 챙겨왔죠. 케이티네 집의 숲까진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했고요. 저희 주변에서 다람쥐와 토끼들이 뛰어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숲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빽빽해지더군요. 저희는 뛰는데 지쳐서 그늘진 나무 아래 앉아 간식을 꺼내 먹기 시작했고 저는 장난삼아 켈리를 겁주려고 해봤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뼛속까지 두렵게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낡은 오솔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어떠한 동물의 소리나 모습도 듣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들려온 소리라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죠. 숲속에는 으스스한 기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고요. 나무들은 크고 위협적인 생물체처럼 보였죠. 천둥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고 저희는 피난처를 찾아 뛰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 저는 켈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안개가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거기 없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서 저는 주변을 조사하며 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사는 지역은 꽤나 따뜻했는데 거긴 마치 온도가 10도 정도나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길을 걷다가 뭔가를 발견했죠. 저거 철인가? 멀리서 봐도 인공물인 걸 알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깊은 숲속에
저런 인공물이 있는 걸까요? 저는 보이는 그곳에 더 가까이 걸어갔고 그러지 안개 사이로 철제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 철제 계단은 새 것에 윤도 나는 자연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정집 계단을 뚝 떼다가 던져놓은 것 같았죠. 저는 계단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제 숨소리를 제외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계단을 보고 있자니 저는 그걸 오르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치 제가 반드시 계단을 올라가야 하며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현실과 차단된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직은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갑자기 전 제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는데 아님 내가 숨을 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들은 소름 끼치는 소리와 비명이 무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침묵, 완전한 침묵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이런 종류의 침묵은 당신 피부에 닭살이 돋게 하고 귀를 빼버리고 싶게 만들죠. 그 너머에 무엇이 놓여있든 마지막 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추락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땐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아까보다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떠올리자마자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니 누군가가 낮고 일그러진 목소리로 레베카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가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느낀 깊은 절망은 희망의 실마리를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묘사하기 싫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놈은 키가 컸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깊고 어두운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지는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팔다리에 달린 날카로운 발톱은 온통 징그러운 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보고 질겁했습니다. 놈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똑같은 충격적인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기를 반복하면서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에 빠진 상태에서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던 제 눈에 나무 토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놈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악마에게서 도망치느냐 숲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사실도 거의 알아채지 못했죠. 숨을 헐떡이고 공기를 가로지르며 저는 마침내 해냈고 죽음의 숲을 떠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히스테리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켈리의 부모님인 아담 부부도 와서 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전부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을 띠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아직 손대지도 않은 쿠키들이 놓여져 있었고요. 한때 설탕에 사족을 못 쓰던 부모님이 그때는 애타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계셨고, 저의 화나는 10대 오빠는 실제로 그의 방에서 나와서 초조하게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패션 디바였고 항상 화장을 하던 켈리의 어머니 아담스 여사는 거칠게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명랑한 사람인 아담스 씨도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완전히 당황하셨죠. 어머니는 비싼 새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것을 던지고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다들 저를 너무 꼭 껴안아서 숨쉬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죠. 잠깐 동안은 모든 것이 좋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담스 씨 아담스 여사님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희망의 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딸이 사라졌다는 절망적인 소식에 산산조각이 난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창문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켈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저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산림경비대는 DNA가 켈리와 일치하는 끔찍하게 훼손된 시체와 함께 돌아올 때까지 숲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녀의 시체 상태를 모아 둔기로 여러 번 얻어맞은 것 같았더군요. 그녀의 시체는 뭔지 모를 살점 더미 같았습니다. 한때는 유니콘과 자연에 집착하는 의기양양했던 소녀 켈리는 이제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린 제가 그녀에게 선물한 팔찌 덕분에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팔찌 역시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체 근처에서는 살인도구로 보이는 켈리의 피로 뒤덮인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문이나 발자국 혹은 다른 증거도 하나도 없어 범인을 추정하기가 어려웠죠. 13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왔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괴물을 마구 때린 직후 제 눈에 들어온 건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켈리의 시체였습니다.